증시는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나왔습니다. 지난주에 주간 상승률이 괜찮았어요. 그러면서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이따가 지표들도 좀 보고 하겠지만 뉴욕의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. 근데 우리가 17일 날 12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이번 주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중요한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, 가늠할 수 있는 지표 발표를 앞두고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안 좋네?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우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. 지금 소매 판매 지표를 기다리는 와중에 다른 이런 경제 지표들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 일단 확인하고 갈까라는 심리가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증시에서는 민감도가 조금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 또 정부 리스크가 있죠. 지금 계속해서 예산안을 딱 통과시킨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임시 예산안들로 꾸역꾸역 지금 정부 폐쇄를 넘어가고 있잖아요. 지난 11월에 또 임시 예산안 편성해서 통과시켜서 지금 유효 기간이 그게 또 1월 19일입니다. 이번 주 금요일 자정까지예요. 그래서 임시 예산안을 아마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건 뭐 3월 1일까지, 뭐 3월 8일까지 연장되는 뭐 그런 내용인데, 요걸 앞두고 뭐 시장에 대한 민감도는 높지는 않습니다만, 그래도 하나의 그냥 그런 것들, 이런 불확실성이 있네, 뭐 이런 그냥 우리가 명분 삼기에 괜찮은 이런 요인들이 좀 있어서 오늘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지수는 그냥 제가 화면에 띄워놨지만 다우가 오늘 0.6 내렸고 S&P가 0.4, 나스닥 지수는 0.2% 지금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. 다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내용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. 1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요. 이게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14.5였는데 이게 1월에 43.7 마이너스 43.7을 기록했습니다. 월가에서는 한 마이너스 5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 지수는 2020년 5월 이후 그러니까 팬데믹 거의 그 초기 이때 이후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뭐 이 제조 쪽에 신규 주문이라던가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이 지수 자체가 좀 낮아진 걸로 나왔는데 다만 설문조사를 하면서 6개월 후 전망을 또 해놓기는 하는데 이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는 또 않았어요. 그래서 뭐 출하량이라던가 뭐 신규 주문에 대한 그런 기대치는 전달과 비교해서 오히려 좀 개선된 것으로 나왔는데요. 일단 이 지표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 그냥 소매 판매 지표 이번 주 수요일,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7일, 지금은 현지 시간으로는 16일이잖아요. 요거 확인하고 가자라는 그 심리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부각이 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연준 인사가 또 우리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또 확 끼얹었죠. 근데 이거는 뭐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. 지금 연준 인사들은 계속 시장을 잠재우고 있으니까요. 크리스토퍼 월러 이분은 그냥 연준 이사입니다. 뭐 여는 총재는 아니라 이사인데 이분도 연준 인사 중에 매파에 속하는 인사인데 이분이 뭐 당근과 채찍을 사실은 다 줬어요. 뭐라고 했냐면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금리 인하 있을 거야 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다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우리 연준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을 할 것이고 과거 사이클에서는 막 올리다가 인하할 때 빠르고 급하게 내렸었지만 지금 지표들을 봤을 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하를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. 왜냐하면 경제가 그래도 잘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까요.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월가가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의 통화정책 완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내용 뭐 새로울 건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다시 4%대 진입을 했죠. 그래서 전 거래일과 비교했을 때 한 11bp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증시의 어떤 조정에 빌미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충격적이고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기술적으로 뭐 조정 받을 때 되면 조정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. 하지만 시장을 완전히 위로 확 끌어올릴 지금 모멘텀은 부각되는 게 없죠.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조정받았다가 조정 나오면 그 다음 다시 반등했다가 이런 방향성 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. 결국은 지금은 어떤 실적
시즌이잖아요. 그래서 어떤 실적에 있어서 강력한 모멘텀이냐 아니면 어떤 좀 충격적인 실망이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대기하면서 지금은 약간 계속 이렇게 눈치 보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,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연초 들어서 뭔가 증시가 생각보다 조금 실망스럽잖아요. 지난 그 4분기 때 증시 랠리와 비교했을 때 그에 대해서 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서 이거 재밌어서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올해 10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잖아요. 그 대선이 치러지는 연도,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연초에 안 좋았어. 지금도 그 흐름이야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그 내용을 보면 스티븐 스투마이어라는 기술 분석가가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선 연도의 증시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내. 그런데 전략 후강의 패턴이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전략 후강이라는 건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. 뭐 초에는 안 좋고 나중에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해서. 그래서 1928년부터 2020년까지 대선 연도의 그 평균 주가 수익률을 봤더니 평균적으로 7.5% 오르더랍니다. 그런데 1월에서 5월 상반기죠. 여기에는 오히려 약간 좀 부진하다가 6월에서 8월에 뭔가 이 서머 랠리가 이어지고 그러다가 선거를 마치고 나서 11월, 12월에 이 랠리가 강력해지더라.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한 7.5% 연간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거죠. 그래서 그냥 어떤 이런 역사적 흐름, 기술적 흐름상 1월부터 5월까지는 생각보다 좀 부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보고 간다면 지금의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더 편해질 수는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여름부터 가겠거니라고 네, 또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그 구석이 생겼다라는 거 이거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웃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.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. 이웃TV가 서학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.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웃 누나의 이웃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